네, 드디어 수열을 배울 차례이군요. 네. 그 수열이란 말의 뜻부터 살짝 좀 볼게요. 수열이 이제 수는 숫자죠, 숫자. 수의 열, 나열에서 이제 따온 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사실, 요 말이 하나 좀 앞에 생략은 되어 있지만, 일단 수를 나열하는 규칙이 없으면, 글쎄, 뭐 우리가 연구하는 의미가 좀 없으니까, 자, 초등학교 때 보면은 이런 게 많았죠. 1, 3, 5, 7, 9라든가, 뭐 1 빼기 1, 1 빼기 1, 1 빼기 1이라든가, 요건 초등학교 때 없었지만, 2, 4, 8, 16, 30이라든가, 수들이 쭉쭉쭉 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숫자를 나열한 거야. 이렇게 컴마를 찍어서 수와 수 사이엔 구별을 하겠습니다. 요게 문법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몇 개 안 하면 그냥 요대로도 사실 편하거든? 이건 2씩 더하고, 이건 빼기 1을 곱하고 있는 거고, 이건 2를 곱하고 있는 거고, 보통 규칙은 대부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이제 설명이 다 돼. 물론 조금 더 어려워지면 막 제곱도 하고, 이것저것 말로 길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간단한 규칙으로 시작을 할 거야. 자, 그렇게 될 때 수를 나열을 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뭐 한 100번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 아니면 좀 막혀. 이게 200번째가 뭐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몇 번째가 뭔지 물어봤을 때 공식이 있으면 대입해서 딱 계산해서 보여주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누군가 하게 돼요. 그 생각 잘한 거야.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보여줄게요. 숫자를 다 A라고 적습니다. 문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표현들을 조금 제작을 해 볼 거예요. 수를 A라고 불러요. 그리고 넌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번호를 붙여주죠. N번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N 플러스 1번째가 있는 거고요. N 마이너스 1번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꼭 이렇게 써주니까 AN과 플러스 1이다 라고 자꾸 이렇게 변하는 분들이 있는데 AN에 하나를 더한 거와 AN 플러스 1번째라는 건 다른 거야. 요거는 매번 계속 좀 설명 들으세요. 그래서 숫자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수열을 문자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을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맨 앞에 처음 시작한 이 사람을 첫째 항이라고 불러요. 첫 항이라고도 불러도 괜찮아. 저 정도 변형은 좀 괜찮아. n번째 요거를 n번째 항이라고 불러요. n째 항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이제 워낙 좀 사람들이 많이 써서 우리가 일반항이라는 별명 같은 것도 붙어 있습니다. 일반항이라고도 불러요. 이 사람만 되게 특별히 별명이 있는 거고 얘네들은 그런 말 없어요. 일반항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일반항이란 n번째 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요. 네, 숫자들이 가다가 중간에 딱 끝이 나. 그럼 우리가 유한하다 이렇게 말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조금 전문적인 용어들 알려줄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딱 끝이 났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딱 끝이 났어. 그러면 이 사람을 끝항이라고 불러요. 끝에 있으니까. 이 사람도 끝항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항이 무슨 뜻 같아? 항, 존재 또는 여기 있는 숫자 이런 거 말이에요. 항,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그랬더니 이 숫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또는 그곳에 있는 존재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숫자는 아니지만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부르니까 그 자리에 있는 하나의 이제 독립적 의미를 가진 존재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나쁘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가다가 수가 딱 끝이 나면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유한수열 이렇게 부릅니다. 유한계의 수열이다 그래서 유한수열.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유한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자연수나 정수 이런 것처럼 끝이 나지 않고 숫자가 계속 가는 경우도 있겠죠? 영원히 2, 4, 8, 16 영원히 이렇게 되면 무한히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무한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가 존재하고 그걸 문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별명을 붙여서 이제 부를 거고 특별히 끝이 나는 사람은 유한수열, 그렇지 않으면 무한수열이라고 좀 부를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인데
가만히 이제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좀 더 할 얘기가 있어요. 예. 어떤 게 좀 할 얘기가 있냐면,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는 3이고, 세 번째는 5이고, 네 번째는 7이고, 다섯 번째인 9다라 그러잖아. 그럼 마치 1과 1이 2와 3이 3, 5, 4, 7, 5, 9가 짝을 이루어서 계속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니?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함수 관계가 있다 부르잖아. X쪽 하나와 Y쪽 하나가 짝지워집니다. 한 번에 하나씩. 이게 함수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위에 있는 자연수와 수열의 항은요, 이렇게 짝이 지워지는 함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함수 관계가 있으면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때 이제 A와 함수 사이에 어떤 느낌이 좀 있는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A1,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A1, A2, A3, A4 이렇게 해가지고 AN까지 가는 거나 F1, F2, F3, F4 가는 거나 별 다르지 않다는 걸 좀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 A1이 1이고 이건 3이고 이건 5고 이건 7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보자. 그럼 n번째는 뭐예요?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하던 거 한번 살짝 해볼까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긴 첫 번째 1이 있고 두 번째 2가 있고 세 번째 3이 있고 네 번째 4가 있어서 n번째는 n이 있겠지 생각하고 2 곱하기 n-1이라 할 수 있죠. 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식이? 그럼 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함수로 봐도 그닥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죠.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이면 1이고 2면 2가 들어갔고 3이면 3이 들어갔기 때문에 n이면 n이 있는 모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걸 일반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일반항 이렇게. fn도 마찬가지로 fn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것도 일반항이 되는 거죠. 또는 함수식이라고 불러도 괜찮고요. 예, 함수를 표현하는 식입니다. 이걸 an은 2n-1이라 부르듯이 fn을 2n-1처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n이라는 글자가 n과 연결되어 있듯이 이쪽에 n이라는 글자가 n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a라는 표현은 마치 그 f하고 괄호와 거의 유사하게 작동을 한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습니다. 누군가가 그 수열을 얘기할 때 함수를 얘기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것을 맨날 써야 한다는 것에 나중에 좀 염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좀 짧은 표현, 즉 수열이 있어 라는 뜻으로도 말하기도 합니다. fn이라 부르는 숫자들의 나열이 존재하는 거야 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열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 하나를 좀 배운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표현은 en-1이라고 누가 써놨으면 이게 an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1, 3, 5, 7 땡땡땡땡이 이 안에 들어있나 보다 이렇게 1 대입해서 2 대입해서 3, 4 대입해서 각각 쫙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답니다. 만약에 이에 n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n에다가 1, 2, 3, 4 넣어서 1, 2, 3, 4 넣어서 진짜 수열의 이제 그 모습을 저렇게 파악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일단 가볍게 좀 연습을 해보았고요. 개념 해설과 함께.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거기 있는 이제 연습 문제를 풀면서 들었을 때는 쉬웠지만 막상 하니까 좀 어렵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과 한번 얘기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개념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